창가에 기대어 앉아 있어요. 제 집을 방문한 지인들은 아시겠지만 이 창가 바로 지금 앉아 있는 곳은 침대입니다. 침대를 눕혀놨어요. 그래서 창이 상당히 위쪽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소음처럼 지금 여기에는 들리겠지만 개천이 있어요. 개천에서 물소리도 들으면서 새소리도 듣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닭울음 소리까지 들리는 어찌 보면 환상적인 공간입니다. 도시 안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건 행운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장소를 포기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먼지 그리고 자동차 소음, 매연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평수가 크고 높은 고층 아파트에 주상복합에 굉장히 빠른 엘리베이터에 그런 서울의 어느 아파트 전혀 부럽지 않은 저 나름대로 자그마한 공간에서 유유자적하게 뭐랄까 나름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죠. 오늘처럼 촉촉하게 또 비가 내리는 날에는 이렇게 비 내리는 모습도 쳐다보면서 이 공간에서 뭐 특별한 얘기를 꺼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의미를 찾는다면 오늘은 대한입니다. 제가 24절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한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거예요. 굳이 뭐들 며칠 날씨 맑음, 흐림, 비옴 이런 것보다 그냥 12로 나누어진 달력 속에 음력이든 양력이든 그래도 뭔가 세월이 흐른다는 것을 자각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절기라고 생각해서 가장 더울 때는 하지, 봄이 오면 입춘, 경칩, 우수 이런 것들 얘기 또 해보고요. 가장 추운 또 밤이 길고 낮 짧은 동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우리 그 조상들이 그런 그 절기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새겨보는 그런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대한이라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4절기의 마지막이죠. 예전에는 그냥 대충 생각할 때는 동지가 절기의 마지막이었나?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대한이 가장 춥다고 하는 대한이 24절기의 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절기는 여러분도 잘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는 입춘입니다. 지금 저 멀리서 닭소리 들리죠? 여기는 시골 어느 한적한 곳이 아니고 도심의 외곽 약간의 끝자락이에요. 도시예죠. 자, 24절기의 끝을 오늘 지나면서 그냥 게으름으로 여러분들을 찾지 않으면 좀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거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영상을 켜봤고요. 날씨 탓도 있겠고 또 컨디션 때로는 생체 리듬, 바이오 리듬 같은 것들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왠지 요즘에 몸이 많이 무겁고요. 몸이 무거우니까 마음자락도 그닥 상쾌하고 가볍지를 않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자주 전화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친구들은 한 번씩 전화를 해보기도 하는데 우울함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한두 친구가 아니에요. 그 우울증이 계속 누적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탈출을 해야 되는데 마치 수렁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도 나가기가 힘든, 왜 그런 꿈 꾸어보셨잖아요. 악몽, 나이트메어, 좋지 않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꿈인지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나오려고 애를 써도 계속 나오지 못하는 그 불편한 게 우울증인 거죠. 쉽지 않아요, 빠져나오기.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한번 겪어봤는데 그게 아침에 일어나면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열고 밖을 내다보면 정말 그 삶의 회의가 막 밑바닥에서부터 가슴 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본들, 살아간들 뭐하냐라는 그런 자괴감이 아주 심각하게 잠식하고 있었어요. 한 그게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1년 좀 못 될 정도로 심각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유를 분석을 해봤죠. 왜 그랬을까? 글쎄요. 앞도 뒤도 막혀 있는 것 같고 위아래도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과 누구도 그 도와줄 수 없고 또 도움을 청하기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정말로 수렁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저는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드리라고 복수형을 말했는데 사실은 또 그 중에는 한 사람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죠. 감정을 피폐하게 했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불편하고 그래지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었던 것은 왜 그 있죠, 연마.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부딪혀야지만이 그게 각을 세울 수 있다. 다이아몬드인데 뭐 진흙벌에다 뒹굴리면 그게 다이아몬드 각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힘에 비례했을 때 그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재밌는 것 그게 그거예요. 사람한테 다친 그런 마음이 또 다른 사람, 저 아닌 다른 친구도 그보다 더 힘든 시간을 겪어내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보다 더 힘드는 상황이 있는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통하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까지 힘들구나, 나는 오히려 괜찮구나 할 정도로.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또 하다 보니 그게 위로가 되고 그 위로가 서로를 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친구가 돼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그 힘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를 들었었던 거 있어요. 어릴 때인데 그 독세기 풀이라고 해요. 독세 풀이라고 우리는 어릴 때 했었는데 그 봄철에 논에 가득 빽빽하게 자라나는 우성 잡풀인데요. 이 독세기 풀은 이렇게 잔디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쭉 뽑아가지고 대를 꾹 짜서 위로 치약 짜듯이 올리면
물방울이 조그만하게 예쁘게 하나 딱 맺혀요. 작은 물방울이. 그래서 저는 친구도 없고 외딴 집에 살다 보니까 외롭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 장난을 혼자 많이 했어요. 하나를 빼서 갖고 있고 또 하나를 빼서 올려서 그 물 따먹기, 이 물 따먹기를 해요. 동그란 물방울 두 개를 살짝 붙이면 어느 한쪽으로 쏙 따먹어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하나는. 그리고 이제 형이나 누나한테 그거 하자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누나나 형한테 이렇게 이제 시합을 걸어요. 거의 제가 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누나들이나 형은 더 잘해서 물방울을 크게 만들어요. 작은 거, 제 거 작은 걸 대면 항상 뺏기는 거죠. 그래서 히 울고 제가 물방울 싸움을 걸어놓고 제가 지니까 매번. 근데 때로는 말이죠.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을 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어린 마음에 기분이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항상 큰 쪽이 작은 쪽을 억압하고 따먹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지금 따먹는다라는 건 옛날 표현인데 이게 의식도 이쪽에서 뺏어간다고 할까요? 뺏기는 것만은 아니더라. 등치 큰다고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었더라 라는 거고요. 우연이든 기술이든 간에 작은 물방울이 큰 물방울을 뺏어온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마음자리도 그런 것 같아요. 남한테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그런 거 말고 누군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누군가 따뜻하게 이렇게 마음을 감싸주는 정도라면 이런 그 수렁 같은 곤죽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우울증은 결국에 혼자 겪어가는 거지만 이겨내려면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사람 속에서 그걸 위로받고 위안받고 치료받고 치유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그래서 방구석에서 계속 침울하게 앉아있지 말고요. 정말로 뭐 내일 아침에 눈 뜨니까 몸이 밝아졌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건 쉽지 않겠지나 방구석 말고요. 이제 좀 봄이 되면 꽃도 보러 가고 산책도 하고 또 사람 만나서 편하게 얘기도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물론 직업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뭔가가 이 원래 있었던 틀이 깨져가지고 그걸 메꿀 능력도 없고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 환경적 영향이 물론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치 매저키스트처럼 매맞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리는 걸 즐기는 인간들은 세디스트라고 한다면 매저키스트는 오히려 이제 맞는 건데 마치 자기를 자학하면서 거기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그러니까 매저키스트에서 세디스트가 되어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자아가는 그 아픈 쾌감도 사실은 아픔과 거의 비슷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스스로 알아차려서 벗어나려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입니다. 자, 대한이잖아요. 이 가장 끝까지 온 겨울 또는 한 해 또는 추위를 견디면 또 새로운 봄이 시작되겠죠. 새여름, 새가을, 새겨울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봄은 새 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새 봄을 맞을 준비를 마음속에서 해보시고요. 거기에 없었던 희망의 불씨라도 놓치지 말고 살려놓고 계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우울증 쉽진 않지만 이 우울함 느낌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는 계획을 스스로 세워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라도 그 우울증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친구에게 전달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인사 드립니다. 아직도 비는 내리네요. 겨울비는 내리네요. 저 위쪽은 눈이 온다는 그 일기예보를 들었는데요. 이 비가 지나면 한 3, 4일간 또 상당히 추운 날이 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뭐 올해는 슈퍼 엘니뇨라고 해서 따뜻한 날이 많다고 했었거든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겨울 초입에 눈이 좀 한번 내리고 그거죠. 살얼음이 한번 살짝 얼었던 것 위에는 제가 시골을 오가다 보니까 그 보이는데 얼음이 안 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웠던 날은 없는 거죠. 앞으로도 과연 강이 얼은 날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정도로 올해는 그닥 춥지 않고 그냥 견딜만 합니다. 자, 견뎌보시게요. 힘내시고.